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7만 달러 위에 얹어져 있는데요. 2주 전에 비해서 가격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제는 거품 쭉쭉 빼고 힘을 다져왔기 때문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TF 상황 함께 확인해 봅니다. 그레이스케일 2억 1,200만 달러. 오늘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1억 6,200만 달러. 피델리티 2억 7,900만 달러. 다른 친구들도 매우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크가 7,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토탈 순자산 유입 4억 1,800만 달러. 지난주에 굉장히 높은 유출이 이어지다가 차근차근 줄어들다가 플러스 그리고 오늘 큰 양으로 유입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과 함께 코인 시장이 살짝 위축되고 있었는데 주말에 급반전으로 돌아서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월 23일에 고래들이 8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워 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대략 6만 4천 달러 언저리에 있을 때 기회다 이러고 그냥 쓸어 담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 크게 비중을 올리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기간 동안 1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USDT 지갑, 부자들의 지갑이죠. 이 지갑들의 USDT 보유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USDT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 자, 예상했던 대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에서 조명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 투자자에게 압도적으로 1위, 우선순위가 1위다. 블랙록의 모든 ETF 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라비 미트닉은 기관 투자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액세스를 위해 아이비트를 확고히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와 역사적으로 다른 형태로 노출된 투자자의 조합입니다. 비트코인에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도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었지만 아직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투자자들도 있겠죠. 모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객에게 비트코인은 압도적으로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더리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번역이 살짝 이상한데요. 비트코인이 최우선순위, 그리고 이더리움에게도 약간의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아주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 결론, 블랙록의 비트코인 수용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투자 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영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트레이닝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죠. 홍콩이 움직입니다. 홍콩은 인카인드 ETF 크리에이션, 발행하는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해서 ETF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미국 같으면 달러를 입금해서 그걸로 발행을 하게 캐시 온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홍콩은 좀 유연하게 발행하는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밀려면 좀 더 공격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의 아직까지의 패턴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11년에서 13년 사이클, 오렌지 색깔로 이 움직임이었고요. 2013년에서 17년 사이클, 빨간 색깔 라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으로 쭉 연결됐습니다. 2018년에서 21년 사이클, 파란 색깔이고요. 이 사이클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코로나죠. 코로나로 온 세상이 문을 닫고 저른발이 경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돈을 찍어서 억지로 끌어올렸는데요. 묻지마 머니 프린팅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너무 오바를 하니까 양적 긴축 정책이 들어가죠. 그리고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까만 색깔, 현재 사이클입니다. 2021년 고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적으로는 2021년 11월이 최고점이었는데 거의 모든 지표가 고점은 4월이었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의 이 분석에서는 2021년 4월을 고점으로 시작해서 이번 사이클의 시작. 그러면 대략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습니다.
2021년 대상승이 있기 바로 전, 그리고 2017년 대상승의 초입, 이러한 흐름이 똑같이 반복되진 않겠지만 대략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실현된 수익으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빨간 색깔은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파란 색깔은 장기 투자자의 수익 실현입니다. 2021년에 급격한 이런 수익 실현 구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1년 초. 지금도 이렇게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수치로 보자면 지금 우리는 여기쯤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법무부에서 쿠코인의 2명의 설립자에게 자금 세탁 법률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쿠코인 설립자들이 잡혀가건 말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 기소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FTC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장 안에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FTC는 미국에서 상품과 선물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인데요. SEC와는 동급입니다. 이렇게 CFTC가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SEC 마음대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잡아갈 수는 없다. 자, SEC가 우긴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의회에서조차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시장의 혼란을 빨리 줄여주고 게리 갠슬러는 제자리를 찾아줘야겠다. 자, 다음 주면 4월입니다. 4월에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일 수 있겠는데 어떤 움직임일까?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 자, 반감기 말고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월이면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도 비트코인 담았어. 나도 전략적으로 블랙록의 ETF 샀어. 이런 실적을 보고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표할 텐데 뭔가 깜짝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관리 회사들, 기관들 이런 데서도 13F라는 양식을 SEC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샀다, 누가 샀다, 할아버지가 샀다 이런 추측만 오고 갈 뿐 정확한 이 수치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는데 5월 중순까지 마감일입니다. 이때까지는 투자 기관들이 얼만큼 비트코인 ETF를 샀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수치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시장이 이야,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서로 사고 있네? 하면서 포모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ETF를 산 기관이 있다면 본인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면 시장이 오이고 하고 놀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는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많이 샀다면 좀 더 사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 뭔가 큰 움직임이 일 수 있겠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호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를 사용해서 자산의 토큰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여러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G20 국가입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 서방 국가들이 정해놓고 있는 규제라든지 자금 세탁법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할 텐데 트래블 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호주에서 트래블 룰이 시행되고 있을까? 여기 크립토 트래블 룰 호주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호주에서는 암호 여행 규칙이 트래블 룰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27일 호주 내무부 암호화폐 트래블 룰 규칙을 구현하기에 아직 충분한 기술 기능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걸 구현하기에 충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 않다. 2021년 7월부터 파스프라면 거래소가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솔루션은 아직 개발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러 시도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류 중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거래소들이 라이센스 또는 등록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트래블룰을 적용해서 코인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압류를 해버리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호주에 계신 분들, 지금 호주에서는 어떻게 이게 구현된다든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영상 아래 댓글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트래블룰을 적용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출금을 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출금을 하거나 입금을 하려고 하면 미리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안 돼요 하고 차단을 하면 오케이,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그냥 입금하고 나면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 한참 찾다가 고민하고 해킹 당했나? 이렇게 마음고생 하다 찾아보면 결국은 거래소에서 압류, 트래블룰 때문에 반환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피해를 입고 맙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일단은 모르겠고 그건 과세부터 해서 돈부터 뜯어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과세 유예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아직 20%밖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5만 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청원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투자자 보호장치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보호를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고 과세부터 한다. 이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세를 할 만한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정해질 게 다 정해진다면 수익 나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야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세금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타이밍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코인 과세는 유예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청원 링크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즐기시면서 이 상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